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주가가 빠진 그런 종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주간 단위 의미 있는 규모의 순매수는 지난 2월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면서 신흥국 시장인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사들였는지,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30 종목을 대상으로 이렇게 섹터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샀습니다. 자동차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3가지가 있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중에서 기아를 가장 많이 샀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입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공급이 슬슬 정상화 조짐이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 차종의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무려 1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에 전 제조업을 옥죄는 이슈가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 원가 상승입니다. 자동차 역시 원가 상승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 쇼티지 상태가 심하다 보니까 ASP, 평균 판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신모델 잘 보시면은 우습지 않게 한 1, 200씩은 계속해서 올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우라통이 터질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상 주주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한 14% 정도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전체 한 코스피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14% 정도 샀다, 많이 산 건 아니죠. 오히려 조금 샀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마저도 삼성전자가 아니라 거의 SK하이닉스에 몰빵을 했습니다.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매크로 이슈로 부각받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이 스마트폰 생산량, 출하량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각종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하지만 서버 쪽 있죠. 반도체 또 하나의 주요 수요처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DR5가 출시가 되고 여기에 걸맞는 CPU들이 역시나 최근에 선보이면서 서버 쪽에서 이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은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주가가 PBR 1배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PBR 1배라고 한다면 최근 5년간 SK하이닉스 PBR 밴드의 역사적인 하단, 그 수준과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네이버와 카카오죠. 이 주식들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그 중에서 광고라든지 클라우드, 이쪽 섹터가 특히나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이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코프로비엠, LNF 등 소재 업체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 지난주에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집중적으로 매수한 2차전지 주식은 소재주보다는 장비주입니다. 대표적으로 P&T, 원준 이런 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든의 방한 이후에 10대 그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배터리 3사의 증설 계획이 이슈가 됐었죠. 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장비주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주식을 많이 샀다라기보다도 노토스라는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노토스가 비임상 CRO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등치도 상당히 작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8대1로 무상 증자를 공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3일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덩치는 작지만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6년 연속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한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너무나도 급등을 한 나머지 투자 주의 종목으로 현재 분류가 됐고 지금은 사실상 테마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게임과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순으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사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이 지난주 양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많이 사들였는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와 별개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와 별개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오히려 외국인이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주가가 빠진 그런 종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한 종목, 코스닥 한 종목 각각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연일 순매수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무려 27일 연속 영업일 기준이죠.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자, 하지만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그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매수를 시작하기 이전 시점보다는 주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현대해상은 말 그대로 보험사입니다. 손해보험사고요. 그래서 이 재미없는 종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 보험사들 그 중에서 생보사들은 부진한데 손보사들이 최근에 실적이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손해율 하락 때문입니다. 이 손해율이 보험사의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안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걸리는 것 외에는 병에 웬만해서 잘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교통사고도 좀 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비율적으로 적기 때문에 손해율이 하락을 했다.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비율이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됐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리오프닝이죠. 2분기부터 이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손보사들의 실적 개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큰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 구실손 갱신 이슈가 있습니다. 실손 보험료가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인상이 되죠. 바로 그 사이클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P, 즉 가격이 오르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다 통틀어서 외국인이 거의 한 달 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수의 주체를 잘 살펴보시면 최근에 전자공시에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한 이 외국인 투자자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자,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장기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배당 모멘텀도 있습니다. 올해 역시 배당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3년 연속 현대해상이 지금 배당금을 인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 정도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근데 이 기업이 매년 배당금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인상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대신 배당 성향, 순이익에서 얼마를 배당하느냐 그 배당 성향이 일정한 기업이에요. 한 23%에서 26%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됐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26%를 유지한다 라고 한다면 주당 배당금이 1,500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배당 수익률은 5% 정도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코스닥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는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11일 연속 영업일수 기준이고요. 그냥 일로 따진다면 2주가 조금 넘은 것이죠.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지분율은 7.39%에서 8.89%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물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원익 QNC는 아마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각 공정용 쿼츠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여기 1위라고 적어놨는데 국내에서는 일단 1위입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까지 1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쿼츠는 고순도 석영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냐? 웨이퍼를 고정하며 함께 시각되는 포커스 링이나 공정용 챔버 안 각종 소모품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자, 시각 공정이 먼저 이렇게 노광 공정으로 회로를 그리면은 그대로 깎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세화 반도체, 즉 펌폭이 매우 좁은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각 공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 반도체 회로를 그리고 깎는 과정을 많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정 중에 이 플라즈마를 많이 쓰거든요. 열이 엄청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각 공정이 첫 번째로 많아지고 두 번째 이 플라즈마 공정이 많아지니까 소모품이 빨리빨리 마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쿼츠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TSMC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늘리다 보니까 쿼츠 수요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쿼츠웨어 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쿼츠 같은 경우에는 원가 비중이 45% 정도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치명적입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원익 QNC가 이 쿼츠웨어 1위 기업이다라고 해도 그래봤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계에서는 을이거든요. 즉,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가격 상승에 전가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익 QNC는 자회사로 모멘티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바로 쿼츠웨어의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상승 이슈를 원익 QNC가 해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회사 모멘티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 기업이었어요. 근데 원익 QNC가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회사 모멘티브까지 합친다면 글로벌 1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쿼츠웨어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고요. 자기 자본 대비 무려 15.7%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안에 완공이 된다라고 해요. 물론 공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해서 이거보단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반기 정도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가동이 확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신공장이 완공되고 맨 처음 가동에 들어가면은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이 비용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해요. 수율도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때 한번 주가가 흔들린다.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자, 그 중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연일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대표적인 두 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새벽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부각이 됐습니다. 이 하루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루는 경기 침체다.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아마 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 여기에 1, 2, 1비 하지 마시고, 자, 그 중에서 뭔가 중장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제가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꼭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